제 방식의 어떤 그 컴퓨터는 동영상 한 개를 어떤 100개로 쪼개서 100개 저장 창고 가서 읽고 쓰기 한다는 거죠. 연산 처리하고, 그리고 분산 처리한 다음에 다시 하나로 재조립하기 위해서 일련 번호나 암호 설정을 소비자 환경을 따라 줄 수 있고요. 한 개의 도로를 타고 한 개의 저장 창고 가면 발열이 심하고 속도도 늦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를 위해서 CPU 구조를 현재보다 대중소의 개념으로 가서 숫자를 많아질 수 있어요. 스마트폰 AP처럼 20개, 40개짜리도 나올 수 있어요. 전선을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GPU 개념을 가진 백렬 처리 연산에 능한 것을 설계를 다시 해서 거기다가 대중소 그것도 역시 갖고 숫자를 소자리나 중자리에 많이 배치하고 마더보드에 같이 구축합니다. 이게 이제 이걸 자체로 해서 AI 칩이 된다는 거죠. 슈퍼컴퓨터도 되거나 데이터 센터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정보를 나누어서 분산해서 처리하고 정보 기타 읽고 쓰기 저장 연산 처리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다시 재조립하는 기술 구조를 갖습니다. 메모리도 여기 GPU도 대중소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그 안에 있는 레치라든지 이런 게이트 이런 개념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이제 두 개다 그러면 소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8개로 처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 속도가 빨라질 게라는 게 제 기술이고요. 캐시 메모리다 그러면 D램이다 그러면 D램이나 HBM 같은 거 엔비디아에서 하시죠. 그러면 그것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HBM은 유로 수직으로 쌓지만 이거는 이렇게 GDDR 이렇게 짐 켈러 AI 칩에서 이 방식을 하시든지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엔비디아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인데 옆으로 나열해 놓는 거나 위로 올려놓는 옆으로 나열할 때 소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랬죠. D램이나 HBM 만들어서 겉으로 보기는 하나의 치지만 속에는 10개, 20개짜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하고 또는 하드웨어적으로 분할해서 그래서 정보를 빨리 이렇게 각각 전선을 연결 구조를 갖고 있고 언오프 구조를 갖고 있어서 항상 풀가동 상태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CPU도 그렇고 모든 반도체 칩에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제 설계 개념이라는 것. 그래서 항상 최고조의 풀가동 상태에 있죠. 쓸 것만 전기를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이 기술은 이제 뭐 캐시 메모리다. 그러면 이제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 들어가고요. CPU도 들어가고 GPU도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숫자를 소자리를 많이 늘려서 언어 전선을 가까이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갖고요. 쓸 분량만 전기를 준다는 거죠. 나머지는 시기에서 발열을 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풀가동하면 발열이 엄청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레지스터도 대중소의 개념들아 숫자를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ALU도 코어의 숫자도 CPU나 GPU 이런 데도 숫자를 많이 늘립니다. 대중소래요. 면적에 제한이 있으므로 숫자를 많이 늘려서 일꾼을 이제 많이 만들어서 일처리를 나누어서 처리하는 이 개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 이런 구조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숫자리를 많이 배치합니다. 같은 면적 대비해 최대한 많이 배치하고 자 A사 레이더에서도 이렇게 면적 대비해서 데이터 소자를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랬죠. TV 화소수에서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액정 화소를 넣을 때 숫자를 많이 넣어서 섬세한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어떤 A사 레이더 같은 건 전력을 같은 소자에 강중력으로 줄 수 있는 전력의 구조를 가지고요. 기본 개념은 그렇다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팀별로 쏠고 여기다 추가로 좀 더 강력한 것을 좀 더 묶어가지고 좀 더 강한 전기와 이렇게 전파를 이렇게 형성해서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고 그래서 이게 전자전도 할 수 있고요. 이 방식은 이렇게 보다 멀리 간다는 거죠. 뭐 이렇게 위성통신이다 그러면 서로 파형했던 레이저파를 묶어서 쐈다 그러면 혼자 분목되듯이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서 보다 멀리 가고 뚜렷이 간다는 거죠. 전자전할 때도 능하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부산대 강메카트리에서 임창석 교수팀 이걸 쓰시던데 레이저파를 송신하고 자율적인 차량에 송신하고 수신하는 거 통신 코드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 기술은 이제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트랜지스터나 캐패시터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소자리를 많이 배치하고 구역별로 전기를 언오프 시키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 발열 통제를 위해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D램 같은 거 D램이나 이런 그 다음에 GPU도 대중소로 개념 들어가 그 안에는 레치라든지 이것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현재 있는 두 개를 잘게 쪼개서
4개, 8개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분산 처리하는 이 개념을 갖고 캐시 메모리나 이렇게 D램 이런 거, HBM 같은 것도 대중소로, HBM도 대중소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연결을 단가가 싸니까요. 숫자리를 만들면 그래서 숫자를 많이 배치해서 정보를 분산해서 처리하고 다시 재합산 이를 위해서 일련 번호 암호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일 처리를 통해서 많은 통신 도로를 통해서 빨리 많은 일꾼들에게 맡겨서 빨리 처리하고 빨리빨리 하면 속도도 빠르고 앞으로 미래의 컴퓨터 개념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가 한 군데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저장 장소가 있고 파편식으로 저장한다는 것을 이제 의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다가 컴퓨터 개념, 기본 개념에 넣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나 어떤 짐 케일러 AI 칩에서 제가 D램을 갖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하고 하드웨어적으로 분할한다.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소자리를 많이 배치하거나 그래서 D램이 20개짜리, 10개짜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각각 연결하고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발열 통제를 위해서 항상 풀가등 사이트 있지 않습니다. 정보를 나눠서 처리하고 다시 취합 합산하는 구조를 갖는다. 짐켈 AI 칩에서 하시던 이제 제 기술입니다. 다른 데서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하고 이제 SSD 이런 저장 매체를 사용할 때 그것도 플래시 메모리 집합인데 그 안에서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플래시 메모리 숫자를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 분산해서 처리하고 저장하고 여기다 한다는 거죠. 이건 데이터 센터의 기념이 되는데 컴퓨터 100대다 회사가 그러면 100대에다 분산해서 저장한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도 이 기술을 가질 수 있다. 100대를 서로 인터넷망, 유선망이나 무선망으로 엮어서 서로 이렇게 각각 저장합니다. 무선망으로 할 때는 같은 전파라면 서로 스마트폰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엮는다. 이걸로 회사 내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정보를 분산해서 처리하거나 연산하는 것도 100대 컴퓨터에게서 분산해서 이렇게 일거리를 맡고 다시 취합 합산합니다. 이걸 위해서 일련 번호나 암호 설정이 있을 수 있다. 서로 간의 통신 구조를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1대1대 다자간 통신 회의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하거나 수십, 수백, 수천 사람을 대상으로 방송 개념으로도 할 수 있다. 음악 스트리밍 또는 이것을 하루 이렇게 유튜브나 넷플릭스 방식으로 10개, 20개 동영상 제작을 틀어주면 방송국이 되죠. 그럼 방송국 채널을 100개나 200개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갖습니다. 회사가 이제 좀 크면 10,000명, 수십 명 단위면 수십만 명 단위면 이거를 개념으로 거기서 쇼핑몰도 만들거나 퀵 서비스, 와한 서비스, 슈퍼 배달도 할 수 있거나 수천만이면 더 그렇죠. 회사가 이제 회사만 아니고 다른 일반 고객을 확대를 하면 더 그렇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체 통신을 가진다는 거죠. 자체 통신을 가지거나 거기다 스마트폰에다 어플로 깔아가지고 앱으로 깔아서 그걸로도 인터넷 채팅 방식,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통신 서비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 동영상, 문서,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각각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소비자 홈페이지, 직원들이 올려놓은 동영상이라든지 소비자까지 다 참여를 시켜서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를 만들어 소비자 올린 동영상을 넷플릭스, 유튜브 방식 올리고 거기 광고나 상품을 게재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 사람들 대상으로 쇼핑몰, 슈퍼마켓, 퀵서비스, 화환 서비스, 세탁소, 기타 각종 여러 가지 택배 이런 것들 사업을 기타 수많은 등등등이 나오겠죠.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CPU를 대중소로 가서 숫자를 많이 한다. 또 GPU 개념을 탑재한 그런 백렬 처리 연산에 강한 CPU를 새로 설계를 해서 대중소로 들어가고 숫자를 많이 해서 마더보드에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SSD나 HDD를 저장 매체를 할 때 HDD도 숫자를 현재보다 큰 덩어리 큰 게 아니라 작은 HDD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10개나 20개로 배치해서 각각 분산 저장한다. 그 중에도 HDD도 대중소의 개념이 있을 수 있고 SSD도 여기 한 규격별로가 아니라 그 안에 제품도 플래시 메모리 집합인데 대중소로 들어 숫자를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정보를 분산해서 저장하고
다시 취합한다. 그때 1년 보는 암호 설정이 있을 수 있고, 플래시 메모리 10개, 20개도, 그러니까 SSD를 10개, 20개도 만들 수 있다는, 각각 전산환경에서 각각 분산해서 저장한다는. 데이터 센터에서도 정보를 각각 분산해서 여러 군데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고 다시 취합하는, 지역이 떨어진 데도 할 수 있어요. 지역이 떨어지는 통신선을 어느 업어시켜서 전체를 조립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없게 하는 그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이 개념을 갖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런 컴퓨터 페이스 필요 없이 우리가 비트코인 채굴 하듯이 마더보드 개념과 CPU가 이제 좀 수십 개 단위로 있는 병렬 처리 연산은 강한 CPU도 만들고, 그다음에 SSD나 HDD로 저장을 하고요. 거기다가 분산 처리하고 이거를 1000개 묶으면 슈퍼컴퓨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현재보다 그러면 디램이 엄청 많이 디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회사 내에서 그 슈퍼컴퓨터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연결되게 어떤 그런 데이터 센터를 갖다 한 8억, 10억, 한 20억 들어서 슈퍼컴퓨터 거기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거로 디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적은 비용으로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더 단가 낮추면 5억대도 좀 숫자 줄여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획기적인 개념이죠. 그 컴퓨터나 또는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 컴퓨터 전화번호를 부여하죠. 또는 앞으로 이제 그 컴퓨터 TV의 결합, 인터넷 방송의 결합이 되는 그런 TV가 나오게 될 때, 저는 어떤 구글 중심의 것이 아니라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에 이제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제가 CPU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작은 걸 붙여가지고 티그마너 붙여서 거기다 부팅 프로그램을 넣어놓자. 컴퓨터의 가장 기초 화면만을 띄우는 것을 하면 부팅 속도가 빨라지고 필수적이다 앞으로. 이렇게 무슨 차량의 무선 TV라든지 집안의 컴퓨터 TV에 결합하면 부팅 속도가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폰에도 역시 이와 같은 개념을 탑재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AP 개념의 플래시 메모를 그 다음에 부팅 프로그램을 넣고 그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응용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필수적인 것 같아요. 메모리나 어떤 캐시 메모리로 사용되는 SRAM이 됐든 뭐 DRAM이 됐든 HBM이 됐든 배터리를 미니 배터리를 탑재해서 휘발성을 극복하거나 안에는 플로팅 게이트라는 개념을 SRAM에도 둔다는 거죠. 플로팅 게이트를 미니로 이렇게 단가를 맞추기 미니로 들어가서 대중소로 들어가 숫자를 많이 배치하고 여러 일처리를 분산해서 저장하고 다시 이렇게. 그래서 SRAM이나 DRAM이나 어떤 HBM 이런 것들을 했다가 플로팅 게이트, SRAM에도 플로팅 게이트를 어떤 캐시 메모리에다 사용되는 그런 것을 여기다가 넣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배터리를 탑재하거나 그래서 작은 단가로 이렇게 넣어주면 괜찮다라는 거죠. 아주 조그맣게 구역별로 만들어서 휘발성을 극복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거기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캐시 메모리에다 좀 탑재를 하든가, 아니면 CPU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좀 탑재를 아예 해가지고 그렇게 제품으로 갈 수도 있고, D램에도 플래시 메모리에 티끌만한 걸 붙인데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HBM도 티끌만한 플래시 메모리에 맞추겠어요. 휘발성을 좀 극복하는 안을 속도도 빨리 하고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SD도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 집합이지만 따로 외곽으로 플래시 메모리를 또 따로 있을 수 있고요. 급한 저장은 HDD도 현재 있는 큰 HDD가 아니라 작은 미니 구조 HDD를 만들어서 수십 개나 정보를 각각 분산 처리하고, 대중소의 경우 큰 것도 있을 수 있고 중간 것도 이렇게 해서 SSD도 대중소 이렇게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 정보를 분산 처리한다는 거죠. 기전기를 연결하고 언어 구조를 통신선 연결하고, 그래서 나머지 안 쓰는 부분은 언어 구조를 가서 끄고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을 씁니다. 여기다가 SSD나 HDD에다 플래시 메모리를 따로 몇 개를 붙여가지고 급한 저장 거기 하고 순차적으로 시간 널널한 거는 HDD나 SSD 저장은 이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SRAM을 끌 만큼 만들어 가지고 SSD하고 같이 결합된 제품이어서 SRAM 속도가 빠르니까 거기다가 SRAM을 플로팅 게이팅을 좀 탑재한 미니 구조를 만들어주면 배터리를 만들어주거나 그러면 거기 충분히 SSD에서 속도가 빠른 거로 그래서 또 새로운 형태의 SSD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돼. 그럼 일단 속도가 읽고 쓰기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겠죠.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시간차를 따라서 SRAM에서 하다가 저장을 이렇게 SSD로 저장을 하거나 SRAM을 탑재하거나 플래시 메모리를 어떤 결합한 HDD 제품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그때 이제 SRAM이 이제 캐시 메모리 그래서 이런 그걸 붙여가지고 배터리를 붙이든가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좀 줘서 단가를 맞춰주고 거기다가 속도를 캐시 메모리와 어떤 캐시 메모리가 SRAM이다. 그러면 SRAM과 어떤 플래시 메모리를 같이 붙인 제품도 나올 수 있어요. 플래시 메모리 특글만큼 가져가준다는 SRAM을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해서 설계를 다시 해서 단가를 맞춰주는 제품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HDD에다가 얘기 제품을 결합시킬 수도 있고요. HDD에다가 안 되면 그냥 플래시 메모리를 여러 개 탑재해서 급한 저장 거기하고 순차적으로 HDD로 옮기는 이런 기술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어떤 데스크탑에 GPU 같은데도 레치 개념도 게이트를 이렇게 2개에서 8개로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GPU 자체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DRAM 이런 것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설계하시면 현재 있는 엔비디아도 제 기술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선을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을 쓰고 항상 풀가동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게 제 기술이고요. 거기 안에는 트랜지스터 숫자도 대중소로 들어간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반도체에 들어갈 개념인데 구리회선, 반도체 회로에나 전기선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전기선 안에 금속선을 구리선이 되겠죠. 현재는 구리선이 많이 쓰니까 다른 것도 돼요. 알루미늄도 되고 뭐 금은도 되고 본딩 와이어도 되고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서 여기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이거를 캐패시터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이론이고요. 금속 어떤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에다가 이렇게 금속 알갱이 이렇게 구리 알갱이다 그러면 대중소 넣어놓으면 거기 전기가 저장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걸 배터리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아니, 금속 막대, 구리 막대다 그러면 이거를 구리 막대를 몇 개를 이렇게 수없이 작은 단위로 수없이 배치해 주면 그게 이제 저런 구조만 가지면 배터리가 된다는 이제 이론이고요. 거기다 오돌도돌한 대중소 이렇게 이런 개념도 탑재할 수 있어요. 아니면 구리선을 이렇게 대중소로 해가지고 감아가지고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축적하고 저렴 구조를 갖고 배터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금속 배터리와 액체 배터리, 액체에다가 금속단을 넣어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액체 배터리의 개념을 가지시면 대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개념 자체가요. 그래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 반도체다 그러면 점을 찍어서 네모나도 돼요. 그래서 크게 해도 되고 여기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이오드, 금속 다이오드인데 보시면 작은 크기, 중간 크기, 큰 크기죠. 무게별로 갈 수도 있어요. 두께별로 얇은 두께, 중간 두께, 큰 두께, 두꺼운 두께.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르거나 무거운 쪽으로 전기가 흐르거나 작은 거에서 큰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캐패시터를 설치를 해서 이쪽으로 전기를 줄다리게 하거나 이걸 미니 구조로 만들어서 나노 구조로도 돼요. 이쪽으로 전기를 한쪽으로 유도하는 다이오드가 됩니다. 이 전기를 언오프시면 여기도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되고요. 카패시터 구조로 전기를 축적해서 여기서도 전기를 언오프시면 이것도 트랜지스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금속에다가 어떻게 구리나 뭐 은이 됐든 뭐 어떻게 뭐 주로 구리를 많이 쓰시니까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컴퓨터에다가
전화번호를 부여를 해가지고 이게 금속 배터리의 개념이라고 또 다른 케이스 있는데요. 일단 구리판이라 그러면 알루미늄판도 돼요. 대중소 구리 알갱이를 수없이 배치해서 붙여놓고 전선의 연결 구조를 갖거나 막대 방향으로 해서 대중소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전기가 축적된다는 이론이에요. 다른 모양으로도 돼요. 별표도 되고 세모나게 네모나게 하셔도 되는데 금속 배터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금속을 덮어서 이제 전기를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저장한다는 거죠. 송전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파수 방식으로 연기가 저장됐다가 생산합니다. 저렴 구조를 갖춰서 수십 장, 수백 장을 겹쳐서 배터리를 만든다는 개념이에요. 여기다 검은색 칠해놓고 태양광, 이게 제가 방송 반사판처럼 해요. 금속판이라 이런 것을 오목한 홈을 파면 더 좋아요. 오목공울처럼 돼서. 그래서 거기다가 집중시켜서 태양광 발전하면 제기줄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집중을 시켜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합니다. 태양광 발전기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금속 배터리 개념은 이렇게 금속 배터리 개념을 가지시면 그 모양과 형태와 수십 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수로 제가 맞죠?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금속 배터리, 구리선이라든 알루미늄 선이든 금은선 이렇게 본딩하여도 여기다 약간 구리 코일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그 자체를 두껍게 만들어 주거나 구리선을 다른 선과 차별해서 그 부분을 모터에 들어가는 일정 순간을 들어가는 전기선 있잖아요. 그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 그게 자체가 카패시터가 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른 선이 이제 같은 두께다 전기선 아닌 구리선이 그러면 다른데 2개 들어가기엔 10차선으로 만들어 10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모두에 들어가는 일정 부분, 일정 길이를 두터운 전기선으로 처리해주면 여기 자체가 전기가 축적된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이런 모터의 직전에 들어가거나 특정 구역을 이렇게 전기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터 또 하나의 그런 것은 전기선 안의 구리선이 대중소여서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이게 파워가 좀 세게 들어가고 A사례에도 들어가고 전 세계 모든 전원 공급기 방식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원 공급을 할 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1개짜리가 있고 똑같다면 두께가 2개 넣는 데가 3개, 4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넣거나 이렇게 방식으로 될 수 있고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하면 주파수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동축 케이블도 이 기술이 들어가요. 그러면 동축 케이블에 전기선, 현재는 동축 케이블을 전기선은 발열 때문에 두꺼워야 되고 동축 케이블은 신호선은 얇게 최대한 가져간다. 그래서 하나의 케이블에 여러 개의 선을 만들어내는 기술 구조를 가지면 제 기술이다. 듣고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컴퓨터의 데스크탑에 하나의 동축 케이블을 연결했다. 그러면 회선이 3개일 수도 5개, 10개짜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럼 이득이죠. 그 회선을 나눠 가지고 다른 컴퓨터하고 연결하면 회선이 되게 널널해지고 속도도 빨라지겠죠. 이런 동축 케이블을 제작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동축 케이블에 만들어갖고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 신호를 송수신하거나 이렇게 가능하고요. 광소미 같은 것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광을 증폭하는 주파수 방식으로 증폭하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어떤 금속 같은데 오목골 같은 것처럼 오목하게 홈을 파서 오목골처럼 만들어서 그 광을 증폭할 때 레이저 증폭기, 레이저 시각 장치나 아니면 TV의 광, 또 스마트폰 광을 증폭하는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전원 공급 방식에서 이 기술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모터에 직전에도 또 모터 발전기 스피커 다 가능하고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해가지고 동적인 방식으로 강한 전기를 주파수 방식의 전기가 강하게 들어가요. A설에 따른 기타 다른 기술이 들어가요. 일반 방식으로 바꾸려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린 두께로 같은 것을 똑같은 두께로 하면 일반적인 전기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모터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거나 그러면 전기선 안에 이렇게 구리선이죠. 구리선 안에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동그랗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감아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 자석에 들어갈 때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대중소
두께가 틀린 이렇게 여러 겹이거나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이 들어가는 기술 구조를 갖는다. 탄소봉 안에서 되게 1차 원전지인데 두께가 틀린 대중 여러 겹으로 탄소로경으로 해서 하거나 아연판을 여러 겹으로 하거나 이산화 망간가루를 대중소 이렇게 가루 자체를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건전지 기술로도 들어갑니다. 이제 꼭지를 2층으로 만들어준다. 여기도 2층으로 만들어줘 하면 좀 더 많은 전기가 흘러나오고요. 그래서 뭐 그 자동차의 음극재, 양극재도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서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거나 거기 안에 어떤 흑연, 코커스 구조에서부터 또는 양극재 분말 구조에서부터 이렇게 대중소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렇게 더 큰 걸로 이렇게 또 뼈대를 짚고 나머지를 이렇게 새로 붙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에너지 밀도가 많이 저장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 있는 어떤 그 전해줄 구조를 전해줄 통로를 그 안에 따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전해줄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리튬이온이 이동하면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제 기술이에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외부 충격에도 능하고 그리고 이게 YTN에서 어떤 음극재에서 어떤 발열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도 음극재가 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배터리가 다 열폭주로 인해서 터지고 불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양극재 분말 구조가 서로 다른 금속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특정한 어떤 비율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전기가 이렇게 폭주하는 뭔가 양극재 분말 구조에 있어서 아까 좀 분말이 좀 무겁다. 금속이 무겁거나 그랬을 때 배치를 했을 때 그것이 금속에 모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열이 축적이 된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파크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제가 실리콘 웨이퍼 만들 때 거기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음극재, 양극재를 만들 때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또는 그걸 코팅 구조로 가져가셔도 제 기술입니다. 실리콘 웨이퍼에도 이 기술을 가져가거나 이렇게 어떤 3D 반도체 적층할 때도 유리석연 코팅제에서 유리문 코팅제를 여러 겹 이렇게 칠해주거나 이때는 펠리클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의류방수제를 칠해주거나 해서 미세 전류 흐르는 것으로부터 방어하거나 열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쓰는데 이 기술은 이제 어떤 반도체에 들어가는 코일, 구리 코일, 반도체에 들어가는 구리 회선에도 이 기술이 유리석연 코팅제, 유리면 코팅제를 들어가고 텅스텐도 유리석연 코팅, 유리석연제가 들어갑니다. 본딩 와이어, 금은 뭐가 됐든 다 이 기술이 들어가서 열로부터 발열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씁니다. 그리고 텅스텐 쓰잖아요, 반도체. 그러면 그 부분에 텅스텐의 금속이 무겁기 때문에 열이 축적되니까 텅스텐과 구리 합금을 만들어라. 데이터 처리해서 가장 적합한 비율로 만들어서 열이 축적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컴퓨터 그렇게 반도체를 만들면 불량률도 개선되고 우수하죠. 제품이. 이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이 기술을 듣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 적층을 할 때도 이렇게 보면 구리에선 여기 어떤 유리석연 코팅된 사람 유리막 코팅된 의류병설을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펠리클 구조에도 들어가거나 카본 소재에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카본 소재. 제가 카본 소재하고 이제 탄소 섬유 만들 때 어떤 현재 있는 아크릴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합성섬유 합성섬유로 합성섬유 나일론 선으로 해가지고 탄소섬유 만들면 훨씬 더 강할 거라 그랬죠. 거기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탄소섬유나 카본 소재,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합성섬유 실이나 모든 실에도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거나 거기다가 염색제, 그린 물감, 염색제, 페인트, 이런 오일 스테인, 어떤 윤활유, 오일, 자동차 오일, 기타 오일 종류 이런 데도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훨씬 더 우수한 특징을 갖는다. 야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어떤 금속 철판이라든지 철근, 철판, 고무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 항공 우주 부품, 배 부품, 이렇게 산업용 모든 부품 구조에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닐에도 이것을 넣을 수 있고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 어떤 석고보드에도 코팅 구조를 가지거나 합판 구조 이런 데도 이렇게 어떤 벽지 같은 데도 코팅 구조를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같은 코팅제를 불연 소재가 되는데
것을 넣어가지고 열에 좀 강하죠. 벽지에다 칠해주거나 장판에다 칠해주거나 이렇게 들어가거나 플라스틱 자체에도 내열 구조를 유리석연 코팅제처럼 유리막 코팅제 넣거나 유리에도 넣어서 유리창에도 넣어서 하거나 타일 도기 유리 제품에도 이걸 집어넣으면 훨씬 더 우수합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자동차용 철판도 이게 가스 수소관, 수소 탱크, 뭐 가스 탱크, 수소관에 가스관에도 이걸 넣어서 만들거나 페인트에도 이걸 넣어서 만든다는 거죠. 칼에도 이것을 넣어서 만듭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이렇게 어떤 반도체 구리에서 냈다가 여기다가 일정 부분 점을 찍어서 이걸 카패시터로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반도체 회로에. 그래서 코너에 신호가 소실되는 그런 부분을 이걸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네모나게 하셔도 돼요. 이걸 좀 중폭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광섬유선에도 이것이 빛이 중폭하거나 동축 케이블로도 신호가 중폭하거나 동축 케이블 선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개념을 쓰고 일단 3D 반도체 만들 때도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건물 이렇게 웨이퍼 밑을 파가지고 지하층을 만들어서 회로를 집어넣어 줄 수도 있다. 회로가 아니라 전기선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위로 적층을 할 때 제가 금속을 이렇게 파이프를 넣어서 외곽에다가 달 수 있고 그 안에다가 전기선을 넣어주면 발열이라든지 외부의 신호 간섭, 미세 절벽 이걸 보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물을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물 내려오면 다시 이렇게 물탱크 파이프 계단식으로 쭉 만들어서 다시 상류로 올릴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거를 이제 반도체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삼성에서 사용하신 것 같아요. SK도 사용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기술을 사용하셨으면 제 기술입니다. 파이프 같은 데 넣어가지고 그 안에다 전기선을 넣어줘서 발열을 통제하거나 신호 간섭을 미세 절벽을 없애는 기술. 보일러 기판이라든지 모든 기판 구조, 마더보드나 그래픽 보드나 어떻게 어떤 3D 반도체 그 자체에다가 유리석연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거나 오리 방식 같은 거 넣거나 아니면 욕실용 그리지용 실리콘이 있어요. 저도 접착제로 사용하는데 이거를 이제 곰팡이 방지 처리를 해서 펠리클이 접착이나 이런 접착에도 들어가는데 펠리클 같은 데도 보면 접착을 할 때 나노 구조의 어떤 구멍을 뚫어갖고 펠리클 접착을 하거나 반도체 어떤 부품에 반도체에 여기다 밑에 밑면에다 나노 구조의 구멍을 갖고 금속 교림 발라서 기판에다 붙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플라스틱판이나 유리판을 접합할 때도 이렇게 접합 구조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거나 축구공 이렇게 이렇게 붙이잖아요. 오각형 같은 거 이렇게 그거 구기에도 들어가거나 인조가죽 접합에도 접합 기술에 들어가요. 이런 접합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접합 기술에는 이게 들어가는데 나노 구조의 구멍을 파서 크기는 회사별로 어떻게 알아서 할 수 있고 너무 깊이 파면 떨어지고요. 적절하게만 하면 잘 접착이 된다니 접착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컴퓨터에다가 데스크탑에다가 전화번호를 이렇게 부여하거나 또는 데스크탑이고 그다음에 어떤 노트북 컴퓨터 이런 데도 전화번호를 부여해서 통신 구조를 갖자라고 그랬죠. 유선 전화도 인터넷망 연결해서 유무선으로 통신 구조를 갖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선도 되도록 TV에도 앞으로 이렇게 전화번호를 부여해서 그렇게 하자. 또는 차량에 싣고 다니는 무선 TV도 이렇게 인터넷망 기초로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1대1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1대1 다자간 통신 또는 수십 수백 수천을 사람에서 개인 방송 그렇죠. 스마트폰 자체가 이제 개인 방송국이 되는 거고 거기에 스마트폰도 1대1 통신인데 1대1 다자간 그러면 반상회도 할 수 있고 회선에 출장 가서도 이렇게 회의 서비스가 가능하잖아요. 동영상 문서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요. 이메일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일단 간단한 스마트폰 화면이나 데스크탑 화면에 뉴스 포털처럼 전체 뉴스를 알 필요 없죠. 핵심적인 뉴스만 해놓고 세부적인 뉴스로 들어간 뉴스를 배치하고 쇼핑몰 쿠팡이라든지 이렇게 옥션이라 유명 쇼핑몰 외국엔 또 다른 데겠죠. 배치하고 자기 쇼핑몰 배치하거나 거기다 퀵 서비스, 호환 서비스, 슈퍼 배달 서비스, 택배 서비스 이렇게 하고 수익 구조로 갔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털 개념의 기본 개념을 동영상 문서 이메일 주고받은 포털 개념에 따라 이메일이 있으니까 포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광고를 배치하거나 아니면 상품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게 제 개념이고요. 검색은 그냥 구글 같은 데 전문데 맡긴다는 거죠. 저도 네이버 검색은 별로 안 해요. 왜냐면 구글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글이 자료가 더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포털 서비스로 이렇게 가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앞으로 컴퓨터 TV에 결합해서 TV 나오면 케이블 TV나 위성 TV, IPTV들이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해가지고 수백 개의 채널이다 그러면 거기에 동영상 쭈르르 보여주고 현재 뭐 하고 있는지 그 채널에서 그 시간대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지난 방송, 유료 무료 이렇게 또 영화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소비자 동영상이 나와서 거기서 유료 무료로 나눌 수도 있고 홈페이지 블로그 개설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나눈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도 이제 앞으로 이런 개념이 초기 화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1대1대 다자간 통신이 되고 거기서 일대에 수백 사람을 기초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팸을 만들어서 이게 방송 서비스로 가는 가족끼리 친구끼리 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채팅 서비스를 가질 수 있다. 문자도 당연히 되고요. 카카오톡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은 영상 통화가 당연히 되죠. 스마트폰이니까. 거기다 소비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 숫자가 많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겠네요. 네, 그 수익을 나눕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초기 화면과 데스크탑 초기 화면이라든지 화면에다 이렇게 이 방식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케이블 TV, 위성 TV, IPTV 이런 방송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앱 방식으로 제공을 한다는 거죠.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데스크탑에 앱을 깔아서 그걸 키면 이제 방송국 개념처럼 해서 통신도 될 수 있고 1대1대 다자간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그래서 방송 서비스로 들어가서 하루에 이렇게 유튜브처럼 동영상 20개 틀어주는 방송국 채널인데 100개도 틀어줄 수 있잖아요. 그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방송국이 되는데 20개 틀어줘 유튜브에서 그냥 이렇게 동영상을 쭉 나열해 놓는 거하고 시간대별로 동영상을 이렇게 다르게 해 놓은 거고 이게 그렇죠. 뭐 차이는 크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송국 채널을 100개 만들어서 이렇게 방송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유튜브 또 이렇게 일단 페이스북 기타 다른 업자들이 사용하시면 돈을 전 세계 엄청 많이 벌 수 있겠죠. 광고 게재, 동영상 판매, 유료 무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앱 방식으로 스마트폰에 이것을 방송을 제공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돈을 많이 케이블 TV도 장비업 어떤 직원 동원해서 장비를 선로를 깔지 않더라도 앱만 있으면 엄청난 고객 수를 확보하거나 광고 게재, 상품도 팔고 쇼핑몰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뭐 슈퍼마켓, 택배 서비스, 퀵 서비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있는 케이블 TV, 위성 TV, IPTV, 마이크로소프트 유튜브도 이 방식으로 앱 방식으로 해서 방송을 제공하시거나 통신을 제공하시면 제 기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때 어떤 일대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원 간에만 가능했지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거론하면 회원 간에만 할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 회원이 아닌 페이스북 회원이 아닌 이런 사람에게 이것을 확대를 하려면 이렇게 집안에 있거나 회사 내에 있는 유선전화 또는 스마트폰과 연결 구조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돈을 번다. 그걸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 기술입니다. 네. 쇼핑몰을 플랫폼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직접 거래하면 쇼핑몰, 슈퍼마켓 서비스, 퀵 서비스, 한 서비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하시더라고요. 놀랍게도 저한테 하나도 연락도 없이 마이크로소프트 제 기술이 많이 나와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 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모든 지자체들의 광고를 많이 되고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은 국가의 기관이 광고를 냈다.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요. 카이스트도 하고 하나 A사의 기술과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격배 시스템, 냉난병 시스템, 그다음에 자동차 비행체 프로펠러를 좌회 전선을 틀리게 줘서 조향하나 움직이는 그런 기술 구조. 이렇게 가변 프로펠러 이것도 그대로 하시더라고. 독일의 어떤 회사가 하시더니 이걸 하시더라고. YTN에서 보도나고요. YTN은 제 기술이 플라스틱 참모 이렇게 비상벨트 똑같아요. 서로 어쩌고니가 없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한테 기술이 상하신 분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심은 하고 있는데 제 기술은 너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저 그들의 기술 구조를 얘기를 안 해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전 세계를 가로 세로 높이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움직인다든지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좌표와 숫자 가로 세로 높이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군의 모든 무기 공격과 수비에 있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쏜다든지 이런 기술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반도체 이동 명령, 정보 이동 이것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컴퓨터 안에서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TV, 스마트폰에서 TV로 곧바로 전화를 걸거나 TV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곧바로 어떤 데스크탑으로 이렇게 전화를 걸거나 노트북은 그렇게 가능하다. 이게 지금 태블릿 PC에서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동통신 회사가 틀리더라도 서로 전파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KT 거 쓸 수도 있고 SKT 거 전화를 여러 개의 전파를 받았을 수 있는 것 또는 인터넷에서 무선 인터넷으로 통신과 방송을 제공하라 그러면 그쪽 거를 또 받았을 수 있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진 스마트폰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같은데 어떤 그 데스크탑에도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AM, FM 라디오처럼 하나의 여러 파형을 수신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수신한다는 거죠.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YTN의 부산대 강 맥카트니 김창석 교수님이 자율주행차 전파를 쏠 때 레이더 전파를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거로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파형이 틀린 걸 쏘고 다시 송신하고 수신하는 구조를 같은데 이건 통신 구조로 가져갈 수 있거나 제가 이렇게 어떤 이거는 A사 레이더의 기본 개념이며 동시에 위성통신에서도 서로 파형이 틀 여러 개의 레이더 전파를 레이저 전파를 여기 묶어가지고 쏘면은 보다 멀리 간다, 뚜렷하게 가고 이 기술을 쓰셨기 때문에 제 기술이랑 좌표와 수ban 장식까지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이렇게 하셨다면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3cm, 0.1cm 자유롭게 하는 거 반도체 안에서 0.00001cm 이렇게 하더라고요.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이를 전세계 내비게이션 맵지도로 만들고요. 모든 카메라, 자율주행 차량 카메라,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도 보이는 화면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쏜다는 거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전파를 쏘거나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크기를 정확히 판별하거나 눈 몇 센치, 코 몇 센치, 입에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가면 이제 사람을 구별하기가 쉽겠죠. 멀리 있는 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렇게 구별하고 이렇게 가고요. 제가 이렇게 포스 시스템 말씀드렸죠.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데서 상품의 종류를 이것이 CCTV 카메라가 지켜보고 판별하고 가격까지 순식간에 손님을 계산하면 이렇게 합산해서 주인한테 통보해 준다는 거 문자로 이렇게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가지고 금고안에 얼마가 있는지 5만 원, 10만 원 그렇게 그걸 통보해 준다는 거. 그래서 서로 미스가 나면 그걸 통보해 주는 거죠. 또 이렇게 매장 안을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뭐 이렇게 자유롭게 가로 세로 잘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소비자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자기 주머니에 넣고 배선들 안 가면 이제 경보를 울리거나 무인 매장과 문 닫아버리고 안 된다는 이런 것도 이것도 이렇게 경보를 해서 주인한테 문자로 넣어준다는 거죠. 이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어떤 자율주행 차량 앞으로 로봇에서도 이것이 이런 기술 구조를 가져서 사람을 판별한다는 거죠. 어린아이 어른, 여자, 남자, 유모차건 여자, 또는 이렇게 할머니, 보행 지팡이를 가진 보행 7만 이렇게 분별을 해서 그에 대한 대응 요령을 만들어 놓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져가고요. 가로수다 그러면 가로수니까 부딪히면 안 돼. 보도블록을 봤다 그러면 보도블록을 넘어가면 안 돼. 이런 거. 그다음에 건물 안에 들어가면 건물 안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것과 이동할 수 없는 이런 명령 구조를 따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건물 기둥 부딪히면 안 돼, 벽 부딪히면 안 돼,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 이런 명령 구조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 몰라도 이렇게 로봇이다, 차량이다 그러면 뭐 이렇게 전파 측정 방식으로 거리를 분별하거나 카메라 방식으로 거리를 식별하는 물체 크기를 따라 방식을 따라서 가로선을 높이로 해가지고 건물을 사람이 하듯이 파악해서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공간을 인식하는 이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야지에 가서도 그래서 절벽이다 그러면 이쪽은 떨어진다, 못 간다 이런 명령을 내주면 따라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동할 수 있는 것과 이동할 수 없는 것을 포스 시스템을 따라서 어떻게 대응, 그 물건에 따라서 가격을 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합산한다고. 사람이나 예를 가로수, 건물 이런 것에 부딪히지 않는 구조도 사진 방식으로 해서 정확히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응 요령을 만들어 놓고 대응 요령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이동할 수 있는 것, 이동할 수 없는 것을 설정하는 이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로봇이나 차량 모든 것이 앞으로 군사 분야에도 활용되겠죠. 아군 식별 장치가 있는 그런 병사와 적을 구분해서 딱 정확히 아군 식별 장치가 없는 걸 다 이렇게 항공기가 드론 항공기가 공격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데스크탑, 스마트폰, 위성통신 모든 통신 구조에서 서로 같은 다른 파형의 전파를 수백 개든 송수신할 수 있다. 같은 파형이라면 하나의 전파를 스마트폰 호출을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송수신할 수 있다라는 기술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통신 채널을 만든다. 이해가 가시죠? 스마트폰이라면 KT 것도 SKT 이동통신 회사가 틀린 것도 전파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장비에 인터넷 제공 회사가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거나 통신과 방송을 제공하면 그것도 수신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거 이렇게 여러 개로 수신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이렇게 오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군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걸로 할 수 있겠죠. 군에서도 이거를 서로 파형의 틀에 여러 개 전파 묶음으로 해서 이런 스마트폰을 만든 드론을 조종한다든지 일단 암구호를 넣어가지고 서로 간에 암호가 맞아야지 송수신이 가능한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전용 단말기 제도 같은 집안 홈캠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 스마트폰에서 본다 그러면 전용 단말기처럼 등록을 해 나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호처를 인터넷망을 거치더라도 또는 자체 통신망 그 암호 설정을 해서 보면 다른 사람이 그 암호를 모르면 그거를 이제 소비자가 직접 암호 설정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만 보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 하듯이 전용 단말기 제도를 둔다는 거죠. 그럼 나은이 다른 사람 열어보기가 좀 어렵죠. 인터넷 안에서 주고받는 모든 파일에 이렇게 소비자 설정으로 암호를 부여한다면 골치 아프겠죠. 그 해킹으로서는 물론 마스터 키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네들이 그래도 쟤네들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좀 방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컴퓨터에 어떤 전화번호를 부여하거나 데스크탑 그러면 거기서도 상대방이 들어올 때 이제 그 전화번호를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해킹 같은 수상한 짓을 하면 그 기술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같은 거, 음악 동영상 위에 스트리밍을 할 때 메테가 이제 재생이 돼 있는 유튜브에 재생할 때 노래방 했을 때 그 본사 컴퓨터로 들어오고요. 어디서 재생하고 있을 때 거기서 자기네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유튜브나 또는 멜론 같은 데서 이렇게 음악 서비스 하는 데서 그래서 팔았다 그러면 그것을 예스노를 본사에서 결정할 수 있고 팔아서 몇 개를 팔았는지 숫자를 카운팅 개념이 들어갑니다. 본사 컴퓨터에 카운팅 개념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정확한 정산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음악 안에서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복사 방지 기능을 넣지만 그걸 풀잖아요. 다른 어떤 이상한 데서 풀면 그거를 재생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재생을 했을 때 스마트폰 기기를 사용한다든지 데스크탑이면 그 재생을 하면 컴퓨터에 고유 번호가 이렇게 존재하거나 전화번호가 부여 있으면 금방 어디서 사용해 불법으로 재생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알아채고 그거를 신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불법 이런 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고 그럼 다른 프로그램도 음악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어디서 프로그램 이제 그 판매자가 판매를 했다 그러면 동일하게 어디서 이렇게 그것이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허가받지 않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일련 번호를 이렇게 멜론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판매를 하면 일련 번호를 그때 부여를 하는 거 판매 구조를 가졌을 때 근데 그 일련 번호가 없는 상황이 나오든지 일련 번호가
그 시각도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도 몇 시각대 얼마 누가 사갔다라는 거, 노래 다운로드 받았거나 프로그램 사갔다, 이게 기록이 되면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이제 재생되거나 썼을 때 그 기술이 이제 회사나 컴퓨터로 거기 만약에 전화번호가 데스크탑이나 이렇게 부여가 돼 있으면 금방 알아차리고 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킹에도 방지에 도움이 되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판매를 할 때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노래도 다운로드 할 때 일련 번호가 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노래가 재생이 돼 있고 불법 재생이 돼 있으면 그쪽이 전화번호가 이쪽에 떠서 신고를 112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거를 해킹을 방지하거나 불어가는 불법 생활을 방지합니다. 그런 기술을 씁니다. 네. 제가 모든 동영상 얘기를 하는데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고 유성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이나 유성통신 모든 통신 구조에서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주고받을 수 있다. 100개 된 같은 전파라면 서로 지금 스마트폰 호출로 번호만 틀리게 데스크탑에 100개의 스마트폰이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안에도 몇십 개의 스마트폰이 들어갈 수 있어 송수신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KT 것도 송수신하거나 이렇게 무선이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KT 것 송수신, 이동통신 양사가 틀려도 인터넷 어떤 제공업체가 무선 전파로 보내서 통신과 방송을 사용하게 해도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의 스마트폰 만드시면 되겠죠. 유성통신에서도 서로 파행이 틀린 전파를 수백 개, 수천 개 주고받을 수 있고, 통신선로로 동시에 수신한다. 어떤 충전 구조에 들어갑니다. 로봇이나 어떤 차량에 충전할 때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 전파를 가지고 동시에 충전하는 데가 코드가 하나만, 플러그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유선 방식이면 플러그가 10개도 있을 수 있다. 여러 개로 빨리 충전하면 빨리가 더 좋죠. 이런 개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선 방식이면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 전파를 가지고 동시에 송수신해서 동시에 이렇게 수신해서 충전한다. 이 개념이에요. 또는 같은 전파라면 스마트폰 호출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신해서 충전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충전 구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TV 리모컨 같은 데서도 이렇게 하나의 같은 전파라면 스마트폰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기능을 작동하거나, 또 1-1, 1-2 이렇게 다시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 서로 다른 전파로 이게 컴퓨터를 이렇게 어떤 TV 리모컨을 작동할 수도 있어요. 2층에서 1층에 현재 있는 어떤 적외선 방식이 아니라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갖고 위층에서도 작동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비싼 거는 TV 영상도 보면서 하겠죠. 이것은 다이나마이트 폭발 구조 또는 군의 이렇게 어떤 대인지뢰나 제전차 지뢰를 전파 방식으로 깨우고 언오프하고 폭발시킬 수 있다. 또 스마트 슈루탄도 그러고 모든 이런 전파로 폭발시킬 수 있는 모든 포탄 구조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뢰 기뢰 같은 데도 이렇게 플랫폼을 탑재해서 움직이게 전파로 깨워서 주요 해역을 지나는 것을 공격하거나 쏴버리거나, 전체 가까이 나가서 어뢰를 기뢰 같은 데는 이렇게 플랫폼을 움직여서 부딪히는 방식입니다. 그런 것도 전파 방식으로 그런 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항공기에서 떨어뜨리는 이런 폭탄 구조가 타이머를 달아서 동시에 터진다든지 자주포탄 이런데, 캐나인 자주포탄이라든지 탱크 포탄 이런 거 그런 타이머를 달아서 하거나 전파로 터뜨리거나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어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성통신에도 이렇게 하고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